안녕하세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사로서 행정사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받게 되는 보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이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저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일반 행정사가 있고 기술 행정사가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는데, 이 기술 행정사는 해안에서 선박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행정사분들인데, 이 행정사가 이제 해사 행정사로 내년 2021년 6월 10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구청에 행정사 업 시작을 위한 신고 확인증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행정사가 다양하죠. 작은 민원행정 업무에서부터 또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그 다음에 토지보상, 국가보훈 업무, 정말 참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과연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오랜 기간 행정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의 업무라면 이 정도의 비용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좀 했고요. 사실 이 보수와 관련돼서는 행정사협회에서 또는 내년 6월 10일에 시행되는 행정사회가 단일화되지만, 이 보수에 대해서는 사실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업무의 영역과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작성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가지고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민원행정은 간단한 진술서, 반성문 또는 내용 증명,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진정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비용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범위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구제와 같은 경우엔 50만 원 선에서 제가 행정심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구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고요. 음주 수치도 정말 0.1% 미만으로 낮아야 됩니다. 0.08에 근소한 수치에 와야만 그나마 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공장 인허가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거는 저는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범위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받는 비용에서 나중에 제가 이게 해결이 잘 되어가지고 어떤 성공보수를 받는다든가 추가적으로 어떤 보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이 비용에 맞춰가지고 제가 성심성의껏 성실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행정사법에 제가 제 19조 보수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항에 보니까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2항,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행정사가 이제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금지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 두 번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업무 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금지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해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을 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사항도 2021년 6월 10일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보수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꼭 숙지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사의 어떤 보수, 수수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